네, 지금 삼성전자가 2%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어설프게 지금 현 시점이 저점이다. 현 시점에서 재차 반등을 하고 그리고는 꾸준하게 상승을 할 거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못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반등한 후에 그리고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앞부분에서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계속해서 쌓여 왔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이 앞에서 내가 판 금액 그대로 재차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개인들의 물량이 외국인한테 다 넘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결국은 뭐예요?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A가 벌면 B가 돈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 모든 물량들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저가 부분에서 매수세가 실려주고 있는 이슈가 터져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일 뿐이지 이게 차후로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할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현 구간에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점 부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상승을 보였었던 이유는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단기적인 반등 나올 수 있겠지,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의 HBM 조건부 승인을 엔비디아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저점이 찍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 앞부분에서 꾸준히 거래량이 나왔을 때 어때요?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손절 물량이 나와줬으니까 저점이 찍히고 그리고는 재차 반등이 가능했었는데 이 저점이 빠르게 찍힌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폭을 키웠었던 이유는 뭐예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이끌어 나갔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매도를 이끌어 갔었던 이유는 엔비디아에 삼성전자가 HBM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났었다. 근데 지금 준다라는 속보에 의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수급적인 논리상 절대로 이 고가 부분까지도 절대로 갈 수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개인들의 손절 물량들이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대로 저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저점 부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저점을 찍었을 때 어떤 흐름으로 저점을 찍혔냐 보신다라고 하면 헤드앤숄더가 나와준 이후에 그리고는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했죠. 단 한 번에 약 30% 정도의 하락이 나와줬는데 이때 당시가 약 한 달 만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어때요? 거래량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결국은 이 고가권에서 매수를 한 개인들의 물량이 이 밑으로 손절 물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손절 물량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가지고 놀기가 너무나도 쉽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상승했어요? 주가는 실질적으로 96,800원까지 상승을 했죠. 그리고 고가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나와줍니다. 어떤 게 나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을 해준다고요. 이 고가 부분에서 거래량이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이 말의 뜻은 뭐냐? 결국은 이 고가 부분에서 이 밑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는 마지막 비날레로 이 고가 부분에서 자신들의 물량을 전부 다 매도를 했으니까 이렇게 거래량으로 이전보다 월등한 거래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점을 찍었을 때도 어때요? 저점을 찍었을 때도 월등하게 거래량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순히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삼성전자 우를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도 명확하게 저점이 찍힌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량, 손절량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반등 구간이 나와 주고 그리고는 재차 반등을 할 거라고요. 근데 삼성전자 우가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저점이 찍힌 원인이 뭐예요? 결국은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삼성전자 우를 빠르게 확보를 할 수가 있었다. 주식을 빠르게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개인들의 물량을 최대한 이 밑으로 털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급적인 면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그 자리가 명확하게 보신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쏠려주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수급을 봤을 때 왜 외국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기관은 그냥 보통이고 그리고 개인은 안 좋다라고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신다라고 하면 왜 외국인 그러는지 우리가 그냥 통념적으로 외국인들이 샀을 때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반대로 개인들이 샀을 때는 기분이 안 좋고 기관이 매수를 했을 때는 기분이 보통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외국인들은 주가를 올리거나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외국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매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어떤 A라는 사람들은 매수를 하고 어떤 B라는 사람은 매도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게 결국은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돈을 쓰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키면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상승하겠죠. 한마음 한뜻으로 매도를 하면 주가는 하락하겠죠. 그럼 개인들은 어때요? 개인들은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오히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개인들의 물량이 너무나 많을 때 어때요? 이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사줘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주가를 하락시킴으로써 개인들의 물량을 빼냄으로써 최대한 저가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는 고가 부분에서 기대감이 높았을 때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죠. 지금과 같이 반등을 했을 때 어때요? 개인들은 와 하죠. 근데 지금은 와 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이 앞부분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쌓여 왔으니까 외국인들이 절대로 이 가격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만약에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하나 다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올리지 않는다. 오히려 주가를 더 밑으로 하락시킴으로써 개인들의 물량을 손절하게 함으로써 손절이 나오면 어떡해요? 이쪽 밑에서 손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삼성전자를 더 손쉽게 주가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와 이게 지금 저점이 찍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준 노골적인 뉴스가 있었죠. 모건스탠리에서 반도체 업황 고점론을 제기를 한 시점이 언제예요? 주가가 상승했을 때 8만원, 9만원 바라봤을 때였나요? 아니었죠. 그때는 10만원, 12만원까지 돌파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줬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메타나 소셜미디어에서 삼성전자 부도가 임박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줬었던 때가 언젠가요? 바로 이때라고요. 이 주가 자체가 하락했을 때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주식 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안 좋은 뉴스까지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손절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손절 물량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저점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주니까 반등을 하는 듯한 느낌이 보이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앞구간에 있는 모든 개인들의 물량이 다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재차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망한다,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임원진들은 어느 때 샀어요? 이 앞구간에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원수 마냥 까던 국회의원도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를 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임원진들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고 확률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임원진들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죠. 그런데 국회의원들 중에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떤 거예요? 바로 삼성전자다. 그럼 그 삼성전자 이 밑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고요.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위에서 7만 5천 원, 8만 원 가격대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몇 프로나 떨어졌어요? 약 30% 정도 떨어졌다고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이 반등 구간에서 오히려 물을 타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타점 내에서 아직까지 저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내에서 매수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매도 타점 내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재차 어느 정도의 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눌림 부분에서 매도한 수익금으로 재차 물을 탐으로써 빠르게 삼성전자를 플러스로 끌고 나가자. 왜 그러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 인하 이슈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가 삼성전자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명확한 가격대는 유튜브에서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 한번 봐보세요. 몇백 명, 몇천 명이 봅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알려드린 가격대에서 모두 다 함께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력이나 기관이나 모건이나 다 봐본가요? 제가 계산한 가격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대로 떨구게 됩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위에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한번 오픈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010-7162-8706번으로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삼성전자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사실 주식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싸게 매수한 다음에 그리고 가장 비싸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올라간다 하고 매수해 놓고는 3%, 5% 이렇게 약수익 얻어 놓고 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은 30%든 40%든 그냥 두잖아요. 이렇게 장기 투자 매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 타점 따라하는 거라 실제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드린 타점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도 보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현재 흐름으로 한번 보자고요. 제가 아침에 실시간으로 삼성전자 매수를 하라는 거랑 그리고 지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매수를 하라는 거 지금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수익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손해일 수 있다는 거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내드린 타점 보지 않고 그냥 혼자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고 대응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 부분 왔을 때 삼성전자 대응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면서 삼성전자 전략도 공유를 해드립니다. 결국 주식은 뭐예요? 정보력 싸움이죠.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보고 있으면 수익으로 연결하기 힘들고 악재든 호재든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정보 아는 게 핵심이죠. 누구나 받기 힘든 정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끝으로 이런 말씀까지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깡통을 한 3번 정도 차고 그리고 4억 정도 잃어보고 지금은 꽤나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돌아가지 말고 실패하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4억 잃고 만든 4억짜리 매매 기법 책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4억 잃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돈 잃지 말고 최대한 이 기법 책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고민한 결과 저도 주식으로 정말 3년간 많이도 잃어봤고 힘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서적 아무리 많이 찾아보고 뉴스를 아무리 많이 봐도
너무나도 어려운 용어들밖에 없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주식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관련된 전자책을 발행하기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함을 담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서 고점 부분이다 혹은 저점 부분이다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려도 분명 어떤 이유로 고점이고 왜 저점이고 그리고 세력이 왜 유입이 되었고 세력이 왜 나갔는지 현재 내 주식의 객관적인 상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쉽게 요점만 적어놨고 단타 매매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매매법까지 다양한 매매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주식 차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기법을 활용해서 3월 21일 날 레몬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실제 당일에 한번 다음날 또 한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1000여 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 또한 제 매매 기법에서 체크를 할 수 있었고 매수 포인트였고 실제 어떻게 됐나 1월 3일 날 4만원이었던 신성 델타테크는 2월 달에 18만원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사실상 실전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수학의 정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유를 받을 수 있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그리고는 1000%님 저 좋아요 구독한 구독자예요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무료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8706번으로 전자라고 딱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 매매 기법이 필요한 우리 구독자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핵심 매매 기법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